암보험료 도대체 얼마가 적정한 수준일까요? 유튜브를 봐도 책을 봐도 가정의 경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보험료가 최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그 적절한 수준 얼마를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더 이상 이런 애매한 얘기가 아닌 나이대별로 적정한 보험료를 공개합니다. 20살 남자 15,000원, 40살 남자 25,000원, 그리고 여성은 59세 이하 전 연령대에서 2만 원이 안 되는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채널 C 그아재입니다. 오늘은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애매하기만 한 이 암보험을 가입하는 요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암은 2018년 전체 사망자 중에 4분의 1이 넘는 26.5%가 걸리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암보험으로 대비를 하시긴 하시는데 만만하지 않은 암만큼이나 또 만만하지 않은 게 역시 암보험을 가입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암보험 어떻게 가입하면 되는지 아주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보험을 가입하실 때 필수적으로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암보험이 갱신형 암보험이냐 비갱신형 암보험이냐 꼭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암 진단비 3천만 원이 좋을까? 5천만 원 정도 해야 되나? 아니면 8천만 원? 아니면 요즘 뭐 한 2억까지도 나오던데 어느 수준이 적당할지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험은 큰 회사에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막연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답부터 알려드리면요. 암보험은 갱신형이 아닌 반드시 비갱신형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암 진단비는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많이 낼수록 보험료도 올라가기 때문에 3천만 원 수준이면 나쁘지 않고요. 자, 그리고 보험은 반드시 큰 회사에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큰 보험회사들이 비갱신형 암보험을 점점 없애고 갱신형으로만 암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암보험 가입 시 필수 체크 사항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여기에 맞는 회사들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제가 암보험은 갱신형 암보험보다 비갱신형 암보험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갱신형 암보험은 뭐고 비갱신형 암보험은 뭔지 그거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갱신형 보험이라고 하면요, 보장기간 내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보험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3년 납 3년 갱신 80세 만기, 5년 납 5년 갱신 100세 만기, 10년 납 10년 갱신 80세 만기,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갱신형 보험은 뭐냐? 비갱신형 보험은요, 일정 기간만 보험료를 내는 보험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납 100세 만기, 30년 납 80세 만기, 50세 납 80세 만기 같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암보험은 갱신형이 아닌 비갱신형으로 가입해야 되느냐?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을 보면요, 점선으로 나타낸 게 암 발병률입니다. 보시다시피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암 발병률은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암보험을 갱신형으로 가입하게 되면요, 암 발병률과 암 보험료는 비례해서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젊었을 때는 암 걸릴 확률이 대단히 낮기 때문에 암에 대한 보험료도 대단히 낮습니다. 하지만 60세 정도를 지나면서부터는요, 암 발병률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비례해서 갱신형 보험료도 같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정작 암이 많이 걸리는 60세 이후에는 암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이 보험을 유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갱신형 암보험은요, 보험 가입하고 첫 달에 내는 보험료나 마지막 달에 내는 보험료나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보험료를 예를 들면 20년 납이면 20년만 또는 30년 납이면 30년만 내고 80세 만기 또는 100세 만기, 80세 동안 보장을 보든지 100세 동안 보장을 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초기에는 갱신형에 비해서 보험료가 부담이 되지만 일정 기간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료가 올라갈 부담이라든가 또는 매월 내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져서 유지를 못하게 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암보험은 반드시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암 진단비는 도대체 어느 정도 해야 적절할 것이냐? 어떤 분은 암 진단비가 3천만 원, 어떤 분은 5천만 원, 어떤 분은 뭐 8천만 원, 어떤 분은 또 그 이상 가입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설계사들은 3천만 원이면 된다. 어떤 설계사들은 5천만 원은 있어야 된다. 어떤 설계사들은 8천만 원은 돼야 된다. 또 어떤 데서는 1억 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설계사들은 암테크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암테크 들어보셨어요? 암테크가 어떤 거냐면 전 국민의 3분의 1이 암으로 사망할 만큼 암 발병률이 높으니까 한 2억 좀 넣어놓으면 30%의 확률로 대박이 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몸을 이용해서 재테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보험이 팔고 싶어도 그렇지 너무 몰상식하고 어이없는 얘기 아닌가요? 그럼 암 진단비 도대체 어느 정도 선이면 적정할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어떤 차 타고 계세요? 아마도
경차를 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소형차를 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중형차, 대형차를 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물론 차를 고르는 기준은 되게 다양할 건데요. 그래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경차보다는 소형차가, 소형차보다는 중형차 또는 대형차가 훨씬 더 편하고 안락할 건데, 왜 어떤 분들은 소형차를 타시고 어떤 분들은 경차를 타시고 어떤 분들은 중대형차를 타고 계신가요? 설마 그 중에서 대형차가 가장 편하고 안전하고 좋다는 거 모르셔서 경차 타고 있고 중형차 타고 있는 거 아니시죠?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대형차가 더 편하고 안전하다는 걸 알지만 나의 경제 상황에서는 지금 경차가 또는 지금 소형차가 또는 중대형차가 더 적합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타고 계신 차를 타고 계실 겁니다. 보험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차 얘기냐? 암 진단비를 얼마로 할지 결정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고르실 때 적용했던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이 걸렸을 때 암 진단비가 1억이 나오면 좋죠. 2억 나오면 더 좋고 3억 나오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단비를 많이 받으려면 그에 비례해서 매월 내야 되는 보험료도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도 갚아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고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는 분들이 무조건 대형차 좋다고 대형차를 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암 걸렸을 때 대박 나자고 무조건 2억짜리 암보험을 가입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암 진단비는 여러분의 경제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뭔가 그럴듯하게 들은 건 같은데, 그래서 월급 200만 원이 나는 암 진단비를 얼마나, 그래서 월급 400만 원이 나는 암 진단비를 또 얼마나, 그래서 한 달에 8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우리 집은 암 진단비를 얼마나 가져가야 되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으실 겁니다. 자,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암 진단비는 3천만 원 또는 많아도 내 1년 수입, 즉 연봉의 70% 수준이면 적절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것보다 많이 나오는 암 진단비 상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과소비를 하고 계신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과소비라도 명품 가방을 산다든지 하는 물건을 사는 과소비는 물건이라도 남고 내가 볼 수도 있는데요. 과도하게 가입하고 계신 암 진단비 보험 상품은 그냥 보험사 좋은 일만 시키고 있는 금융 과소비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충동 구매해서 많이 사는 이런 과소비도 문제지만 오히려 그거보다 더 문제인 게 금융 과소비입니다. 제발 보험사 좋은 일 시키는 이런 금융 과소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보험회사나 보험 설계사들은 왜 제가 얘기한 3천만 원보다 많은 5천만 원, 7천만 원, 1억의 암 진단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제가 보험사 담당자나 보험 설계사들을 만나보고 내린 결론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보험 시장이 포화, 특히 그 중에서도 암보험 시장이 이미 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3천만 원 내외의 암 진단비 보험은 대부분 가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상황에서 암보험을 더 팔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계신 암 걸렸을 때 3천만 원으로는 또림도 없이 부족할 거니까 5천만 원, 7천만 원, 1억씩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잠깐만 다른 얘기를 하면 2019년 4월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국민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내고 있느냐? 직장 가입자의 평균이 대략 11만 원 정도 되고요. 지역 가입자의 평균이 대략 10만 원이 약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지금 직장 가입자가 내고 지역 가입자가 내고 있는 저 국민건강보험료를 100% 올려서 지금의 2배씩만 내게 해도 우리나라 완전 100% 무상의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보험사들이 정말 우리가 병 걸렸을 때를 걱정해 주는 거라면 민영보험사 자꾸 키울 생각하지 말고 국민건강보험료 더 올려서 완전 무상의료 가자고 하는 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암 진단비는 3천만 원 또는 많아도 내 1년 연봉의 70% 수준으로 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암보험 가입 시 필수 체크해야 되는 세 번째, 마지막은 큰 보험사에 가입한다고 특별히 더 유리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큰 보험사들에서는 비갱신형 암보험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거의 대부분이 갱신형 암보험만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하시는 말씀들 중에 하나가 큰 보험사들이 보상을 훨씬 더 잘해주더라, 훨씬 더 수월하게 해주더라, 훨씬 더 편하더라,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보험은요, 큰 보험사가 더 보상을 잘해주고 더 받기 수월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어떤 보험사, 어떤 보험 상품이든 가입할 때 까다롭게 꼼꼼하게 가입하면 받을 때 쉽게 받고요. 가입할 때 고지도 제대로 안 하고 얼렁뚱땅 대충 괜찮다는 설계사 말만 믿고 대충 가입했다가는 받으실 때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건 큰 보험사, 작은 보험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암보험 가입할 때 필수적으로 체크하셔야 되는 항목들을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얘기 들으시니까 암보험 잘 가입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여기까지만 듣고도 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래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아직 막막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기준을 가지고 암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가정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갱신형으로 20년 납 80세 만기입니다. 그리고 매월 내는 월납, 일반 사무직 기준 비흡연자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암 진단비 크기는 일반암 기준으로 진단비 3천만 원을 설정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알려드렸던 필수 체크사항 그대로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2019년 10월 8일 기준으로 각 나이대별로 보험료가 얼마가 나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남자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20살 남자 15,840원입니다. 30살 남자도 아직 2만 원이 안 넘습니다. 19,830원입니다. 40살 남자 25,080원, 50살 남자 32,100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암보험들이 59세까지만 가입되는 보험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역시 59세를 기준으로 하면 38,490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남성 기준 각 나이대별 암보험료였고요. 자, 이제 여성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성분들은 20살부터 59살까지 2만 원이 안 되는 보험료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상품이 있냐고요? 당연히 있죠. 어디서 어떻게 가입하는 거냐고요? 제가 지금부터 어디서 어떻게 가입하면 이렇게 저렴하게 가입할 수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서 파인이라고 치십니다. 그러면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이 나올 거고요. 자,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 일단 모바일 버전에서는 그게 나오지 않는데 인터넷 버전에서는 PC에서 하셔서 PC 제일 아래쪽을 내려보시면 금융감독원이라는 표시가 보이실 겁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으니까 믿을 만한 사이트란 얘기죠. 자, 우리는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와서, 자, 그럼 우리는 다시 이 화면에서 보험증권을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중간쯤에 보면 보험 담호화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역시 가운데 보면 암보험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PC 버전에서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암보험을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보험료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입 조건은 표준 가입 조건. 그리고 우선 일단 남자로 해보겠습니다. 남자. 자, 생년월일은 지금 20살이면 99년생이죠. 그래서 99년 5월 1일생으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입력을 하면 보험 나이 20세 나오고요. 자, 갱신 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비갱신형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전체 비갱신형, 갱신형 있는데, 갱신형 20년 납 기준 80세 만기 하시면 되고요. 보장 구분은 암 진단 일반암 기준 1,000만 원. 여기는 일단 1,000만 원만 선택하실 수 있는데, 똑같은 상품으로 3개를 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상품 비교하기 클릭하시면 보험료가 낮은 보험료 순으로 해서 하시면 나옵니다. 보면, 자, 제가 뭐 보험사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일 먼저 있는 보험사가 4,030원 나오고요. 그 다음 보험사가 5,600원 나옵니다. 4,030원이면 곱하기 3 하면 12,100원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15,840원보다도 오히려 쌉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5,600원 나오니까 곱하기 3을 하면 세 구자를 가입한다고 해서 곱하기 3을 하면 16,800원 정도 나오네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보다 약간 많습니다. 자, 이렇게 쭉쭉 내려서 비교를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전화 가입이 있고요. 또는 뭐 모바일 가입 있기 때문에 이 모바일 가입을 클릭하시면 하셔서 개인정보도 넣으시고 인증서도 넣으시고 기타 고지사항들을 입력하시면 가입이 완료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자, 몇 개를 더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나이를 좀 더 해서 40살 남자를 보겠습니다. 40살 남자면 79년생이다. 그죠?
자, 79년 뭐 생년월일은 그냥 똑같이 5월 1일로 두고요. 자, 입력. 역시 비갱신형 선택하시고 상품 비교하기 클릭하시면 자, 제일 낮은 보험사가 9,000원 나옵니다. 곱하기 3 하면 27,000원이 나오네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에서는 25,080원이었는데 그보다 조금 비싸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험사도 9,000원, 세 번째 보험사가 9,700원 정도 나오는 수준입니다. 역시 1,000만 원당 9,000원이기 때문에 3,000만 원의 진단비를 위해서는 곱하기 3 해서 27,000원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성분으로 가입을 해 보겠습니다. 여성분이면서 40살인 여성분이 얼마가 나오느냐, 역시 비갱신형으로 하고 상품 비교하기를 클릭하면 네, 40살 여성분의 경우 5,300원, 그러니까 곱하기 3을 하면 15,900원이 나오네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영상에는 40살 여성분은 17,100원이었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보다 다소 저렴합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59세인 여자분 해보겠습니다. 59세시면 1960년생 정도 되겠네요. 네, 59세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역시 비갱신형으로 해서 상품 비교하기를 클릭하면 6,500원이 나오니까 곱하기 3을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500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네요. 자, 여기도 전화가입이 편하시면 전화가입을 누르시면 해당 보험사에 상담원이 연결돼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모바일 가입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암보험 가입 기준과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들이었습니다. 이제 영상을 종료하시고 직접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더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그대 아직 재테크를 그 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